네, 저희는 8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8번 프로젝트에서 src 그리고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고요. 네, 패키지 이름은 as.java.inheritance 8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ance 8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메인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inheritance 메인 8번. 패키지는 상속 8번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상속 메인 8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겠죠.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3주차 정도 되니까 이 화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패키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됐고요. 모디파이어 중에서 퍼블릭, 패키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그리고 스태틱과 바로 전 시간에 했었던 파이널까지를 전부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는 메서드, 파이널 변수는 변경할 수 없는 변수.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남은 게 요거 하나, abstract 요거 하나가 남았어요. 수식어 중에서 modifier, 수식어 중에서는 abstract 하나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클래스가 있고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고,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다 설명드렸죠. 인터페이스는 저희가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메인까지만 하고요. 피니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던 그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정리를 먼저 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뭐냐면 추상 메서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영어로는 abstract method라고 하는데요. 추상 메서드란 메서드의 시그니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턴 타입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선언이 있고 메서드의 시그니처까지만 있는 거예요. 물론 수식어는 더 붙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릭이냐 프로텍티드냐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들은 더 붙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메서드를 만들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그니처가 뭐냐 하면 메서드가 무슨 값을 리턴하느냐, 메서드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 메서드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값들을 전달을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이 메서드의 시그니처만 선언하고 바디, 본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메서드의 바디가 없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되어 있고라고 할까요? 선언되어 있고 본체가 없는 그러니까 메서드의 바디가 없으니까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와 중괄호 안쪽에 그 중괄호와 중괄호 안쪽에 있는 바디에서 메서드가 할 일들을 정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추상. 네. 추상적이다라고 할 때 그 추상적이다, 그게 뭔지 모르는 거를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 그림에서도 추상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추상 메서드는 바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괄호가 없어요. 바디는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고 이렇게 하죠. 추상 메서드는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내야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선언을 문장 선언을 혹은 문장을 끝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메서드라면 블록을 시작합니다. 블록을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ody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괄호가 문장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괜찮은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는 건데 생략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ody가 없다면 이건 문장의 끝이 어딘지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쓰셔야 돼요. 추상 메서드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미콜론만 쓰면 되느냐?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그죠? 세미콜론만 썼다고 해서 에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나. 무엇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냐면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한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abstract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셔야 돼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abstract 키워드 abstract 수식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body가 없다 그러면 앞에 abstract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만들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만들면서. 메인은 abstract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추상 메서드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추상 메서드는 메서드의 시그니처만 있고 body가 없다. body가 없기 때문에 중괄호가 없고요. 중괄호가 없을 때에는 문장을 끝낼 때 세미콜론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수식어를 붙여야 된다? abstract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abstract 클래스. 일반적으로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해요. 근데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문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99% 이상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도 없어도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정의일 것 같아요. abstract 수식어로 키워드가 사용된 클래스. abstract 키워드가 사용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요. 추상 클래스는 그러니까 클래스 선언 앞에 abstract를 붙인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 이걸 먼저 할까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추상 클래스는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이면 반드시 abstract를 붙이셔야 돼요.
반드시. 추상 메서드가 없으면 앱스트랙트를 안 붙이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메인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메서드가 없죠. 추상 메서드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앱스트랙트를 붙여도 돼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추상 메서드가 없다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사용된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한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때만 앱스트랙트를 붙여요. 보통은. 그 다음에 보통 아무 클래스에나 앱스트랙트를 붙일 수는 있지만,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지만, 추상 메서드가 한 개 이상이라도 있으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에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으면 반드시 클래스 선언할 때 abstract 클래스라고 쓰셔야 돼요. abstract 클래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추상 메서드가 없으면 abstract를 안 붙이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선언에서 abstract를 빼면 에러가 나요. abstract를 빼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라는 의미여서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죠.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를 왜 사용하느냐?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는 그럼 이런 거를 왜 사용하느냐?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는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을 목적으로 설계하는 메서드, 설계하는 메서드, 설계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는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그 메서드의 바디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는 그러면 그 상속받는 클래스가 이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바디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는 객체를 생성해도 괜찮다. 이게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자, 이거를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별도의 클래스 만들지 말고요. 그냥 여기서 같이 한번 할게요. 여기서. 어떤 클래스인지만 잘 어떤 클래스가 끝나는 건지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추상명사라고 잘 안 하나요? 영어에서는 추상명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으면 일반 명사고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으면 추상명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셀 수 있고 하나 둘 셀 수 있는 거, 이런 녀석들은 뭐냐면 구체적인 녀석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녀석들은 일반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셀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자바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뭐가 되냐면 뭔가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여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땅에서 다니는 뭐 4발 달린 짐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처럼 2발로 다니는 짐승도 동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새 종류의 동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사는 그런 생선 같은 그런 동물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동물들의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육지에 사는 4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들은 그 자기의 발을 가지고서 땅 위를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고 움직여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개가 달린 새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걔네들은 실제로 자기의 날개를 움직이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새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동작이 되는 거고요. 4발 달린 짐승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발을 가지고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럼 바닷속에서 사는 그 물고기는 자기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을 헤엄쳐서 다닌다라는 게 그게 자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보면 동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서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구체화가 될 때에는 각각의 클래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을까요? 본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기능의 본체를 만들 수가 없고요. 본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걔는 추상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추상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가 되다 보니까 걔는 절대로 객체를 생성하면 안 돼요. 그렇죠?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객체를 생성해버리면 점 찍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호출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기능이 동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갖는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설명한 거를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아까 말씀드린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멤버 변수 하나 만들죠. 프로텍티드로 만들겠습니다. 프로텍티드로 만드는 거는 상속받는 클래스로 바로 쓰라고 하는 거고요. 문자열로 정의를 할게요. 문자열로 뭐 이름 하고서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입니다. 필드예요, 필드. 간단하게 하나만 선언을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강아지다, 물고기다, 뭐 독수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public animal. 자,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돼요.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값을 하나 전달을 받으면 됩니다. 생성자가 할 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받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생성자.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메서드를 만드는데 그냥 메서드를 만들 게 아니고요. 추상 메서드를 만들게요. 자, 모든 동물들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과는 다르게 뭐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녀석들과는 다르게 나무는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린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움직여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ublic void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바디를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강아지가 움직이느냐, 금붕어가 움직이느냐,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느냐, 어떻게 어떻게 코드를 구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없이, 중괄호 없이 뭘로 끝낸다?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이게 뭐다? 이게 추상 메서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가 없는 메서드. 바디가 없는 메서드. 자, 그럼 바디가 없는 메서드는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바디가 없는 메서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abstract라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블릭이 먼저냐, abstract가 먼저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식어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턴 타입 앞에만 써주시면 돼요. 순서를 지켜줄 거는 이거니까. 항상 리턴 타입,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요것만 순서를 지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수식어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퍼블릭 abstract라고 하든 abstract public이라고 하든.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구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바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이런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상 메서드를 만드실 때에는 abstract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빨간 펜 선생님이 두 군데를 빨간 펜으로 쫙 그렸어요. 그죠? 네. 이게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코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바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객체를 생성하면 안 돼요. 얘의 객체를 만약에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메인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변수 선언하고, 그렇죠? 변수 선언하고 뭐 강아지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new animal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객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서드 호출하면 돼요? 안 돼요? 메서드 호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면 안 돼요. 이것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안 되니까 생성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를 abstract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문 하나를 넣어주니까 모든 에러가 다 해결이 됐죠. 여기서도 에러가 사라졌고요. 여기서도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붙인다? abstract를 붙인다. 클래스라고 하는 선언문 앞에 abstract를 붙여주시면 된다. abstract를 붙여주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생성자 호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기능이 없는 메서드, 바디가 없는 메서드,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메서드, 클래스를 만드느냐. 자, 지금부터는 이게 안 돼요. new가 안 돼요. new, animal 이게 안 돼요. 여기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타입은 타입이라고 나오면 뭐예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은 클래스. 그러니까 여기서 타입은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 애니멀은 무엇을 할 수 없다? cannot 할 수 없다. 무엇을? instantiate
요 단어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instantiate,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다.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애니멀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애로. 그런 애로. 추상 클래스니까. 추상 클래스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정말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자, 그러면 추상 메서드와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구현을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에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클래스 강아지라고 할까요? 강아지 extens라고 할게요. extends 무엇을 확장한다? 애니멀 클래스를 확장한다 라고 할게요. 자, 확장한다 에서부터 벌써 에러가 나요. 그쵸? 자,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뭘까요?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가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에러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에러가 나요. 자,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애니멀이 게다가 그 생성자는 implicit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호출되고 있는 게 어떻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하려면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모든 클래스는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가 있는 거라 그랬죠. 디폴트 생성자는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모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를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네,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근데 지금 저는 일부러 생성자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디폴트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는 클래스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add. 시키는 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자,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나를, 왜 이런 코드가 만들어졌느냐를 고민을 해보시면요. 애니멀 클래스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돼요. 그쵸? 명시적으로 호출하려면 name이라고 하는 값이 필요해요. name이라고 하는 값이 필요해서 그걸 파라미터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가 없어요. 멤버가 없어서 굳이 뭐 다른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고요. 그래도 에러가 나죠. 자, 그래도 에러가 나요. 자, 이번에 에러 메시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내용이 뭘까요? 도그 타입은 즉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implement 이게 영어로 뭐냐면 구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구현해야 된다. 무엇을? inherited 상속받는 abstract 추상 메서드를. 그러니까 지금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아버렸잖아요. 부모가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그걸 가져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도그라고 하는 이 클래스도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어요? abstract가 안 붙어 있죠. 그렇죠? 해결 방법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메서드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도그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 abstract로 만드는 거. 둘 중에 하나가 해결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여기에서 두 번째를 해버리면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버리면 앞에 abstract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상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4가지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 거다? 추상 메서드를 implement, 구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현. 첫 번째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면 모든 에러가 사라졌어요. 코딩하기 쉽죠?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 알고 쓰자예요. 이유는 알고 쓰자. 네. 자, 여기서 조금만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거 없앨게요. 파라미터 없앨게요. 파라미터를 없애면 요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는 강아지. 그냥 강제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 하나를 강제로 넣어도 되죠.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슈퍼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돼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오버라이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추상 클래스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 영어로는 implement 해야 그 일반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구현해야 abstract가 아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앞에 abstract를 붙이지 않으려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구현한다? 그게 뭐냐면 오버라이드에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바디를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리턴 타입, 이름, 파라미터가 완전히 똑같은 거고 바디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버라이드예요. 바디가 없는 녀석을 바디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오버라이드예요. 이 오버라이드는 구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가 없었던 거를 바디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 하나만 넣을게요. 출력문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name 더하기 강아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렇게 할게요. 토끼가 움직이는 거랑 비슷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네임은 뭘까요? 여기 있는 네임은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었죠. 애니멀이 name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하지 않았죠.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해버리면 부모에서 프라이빗으로 해버리면 여기 name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죠? 왜? 프라이빗은 물려주기는 물려주지만 감춰놓는 게 프라이빗이에요. 게터나 세터가 없으면 걔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로텍티드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텍티드는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프로텍티드죠. 그러니까 게터나 세터 없이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에서는 게터나 세터와 같은 메서드 필요 없이 바로 이 변수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텍티드.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도구를 만들어 봤고요. 만들었으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변수는 애니멀이라고 선언할게요. 애니멀이라고 선언하는데 생성은 애니멀로 생성할 수는 없고요. 무엇으로? 도구로 생성하면 되겠죠. 또. 이게 뭐다? 이거? 다형성. 실제 인스턴스는 차일드 타입으로 서브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을 하되 그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변수를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하는 거. 실제 도그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강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동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자, 그럼 강아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move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죠. 강아지는요? 강아지는 깡총깡총하고 뛰어다녀요. 됐습니까? 됐죠? 이게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해요. 부모로부터 뭔가 여기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예요. 근데 그거를 상속받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해요. 에러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이유 두 가지는 뭐냐면 슈퍼 클래스가 디폴트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슈퍼 클래스가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에러를 해결을 하시려면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해버리면 돼요. 구현한다는 얘기는 바디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이클립스 도움을 받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 건데 피쉬, 바다에서는 물고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물고기도 동물이잖아요. 그쵸? 물고기도 동물이죠. 그러면 extends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장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확장할 수 있어요. 자,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생성자 문제예요. 생성자 문제니까요.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public fish 파라미터 없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서 여전히 똑같은 에러고요.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라져라. 잠시만요. 얘를 닫았다가 열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는 그런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주면 일단 생성자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는 금붕어라고 할까요? 자, 여전히 에러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에러가 남아있고요. 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은 메서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뭔가 임플리먼트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하면 된다? 오버라이드를 하면 돼요. 오버라이드 할 거 찾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그게 뭐냐면 move. 자, 이거 조금만 보시면은요. 메서드 이름 위에 A자가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 위에 A자가 써져 있죠. 이게 abstract예요. abstract.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에도요. C라고 써져 있는 이게 클래스를 의미하고요. 그 위에 A가 붙어 있죠. abstract 클래스란 뜻이에요. abstract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보시면 쟤네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면 되냐면 move를 만드시면 됩니다. move를 오버라이드 하시면 돼요. 오버라이드. 애니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move와 똑같이 리턴 타입 똑같이 이름 똑같이 그리고 파라미터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바디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메서드가 재정의가 되는 거죠. 이런 메서드의 재정의를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name 하고요. 금붕어는 스임이라고 할게요. 아재 개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메서드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ish라고 하는 클래스도 완성을 했어요. fish라고 하는 클래스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메인에 가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변수를 동물이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변수를 실제로 생성하는 거는 애니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그나 피쉬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형성. 그런데 만들어진 객체를 move 움직이게끔 만들어 보면은요. 움직이는 동작이 다르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에서는 동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라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냥 남겨놨었어요. 빈칸으로 남겨놨었고요. 그런데 그 애니멀을 구현한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있어요. 애니멀을 구현한 구체적인 클래스들은 도그와 피쉬예요. 걔네들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그라고 하는 동물에서 move를 호출하면 dog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fish라고 하는 객체에서 move 메서드를 호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fish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오버라이드한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깡총깡총 뛰어다니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개념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은 어려울 수 있는데 추상 메서드는 뭐다? 바디가 없어서 abstract를 붙인 게 추상 메서드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뭐다?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게끔 만든 게 추상 클래스다. 그래서 abstract를 붙여버린다.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의 목적은 상속받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상속받아라. 상속해라.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구현하는 메서드를 만들어라. 이게 목적이에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